당신의 강아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럼 펫숍에 진열된 강아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강아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15만? 15만? 아, 거기 네 차 아니에요. 나는 차 지나가지 말아요. 저는요, 그 산꼭대기 개기는 날 천재예요. 사람은 저기서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 강아지 공장 그 두 번째 이야기. 강아지 공장에 갑니다. 지난 3월 13일 하나뿐인 지구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방송했습니다. 그곳에선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아야 하죠. 길에서 만난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은 어디 있을까요? 강아지 한 마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버려진 밥과 썩는 냄새, 그리고 철조망뿐. 찾았다 해도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방송 후 강아지 공장의 실태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네, 여보세요?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렇게 방송 제보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항상 마음만 아파하다가 전번에 EBS에서 그 좋은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EBS한테 연락하면은 혹시 구조도 할 수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용기 내서 해봤어요. EBS 방송에. 제보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증언은 처참했습니다. 잔인한 마지못하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실컷 새끼 나서 돈 벌어준 그 개들 병 들고 하면은 뭐 담배값이나 받고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바로 탕감으로 간다던가. 번식장은 그전에는 이렇게 심하게 키운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보자를 따라 경기도 인근 지역의 녹지대를 찾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닐하우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세상에요. 얘야.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발견한 강아지 한 마리. 높은 나무에 밧줄로 묶인 채 홀로 앉아 있습니다. 무섭진 않았니? 어? 누가 이 밥을 이걸 갖다 놨네요. 세상에. 얘야 피부병 심하구나. 급한 대로 가지고 있는 물을 따라줍니다. 녀석은 무서운 듯 통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보자. 아줌마 꼭 찾아올게. 응? 알았지? 몇 발짝 더 들어가자 가까이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꽁꽁 쌓인 어두운 비닐하우스. 그리고 강아지를 태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근데 이제서야 이렇게 여기를 알리시고 용기도 안 났고 그동안 마음만 혼자 맨날 아프고 언젠가는 고발을 해야지. 근데 내가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제작진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기로 저희는 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 시청에 감시원 들어갈 때도 혜란님 가셔야 되고 그렇죠?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가 실태 조사와 긴급 구조를 위해 동행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지금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지청에서 당연히 며칠 내에 이게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해라. 취재 현장에서 발견하는 모든 문제는 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불법 강아지 공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국도를 달리다가 좁은 비포장 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후 행정 책임자인 시 동물보호감시원이 취재진의 요청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사장님, 계시네. 아우, 사장님. 아우 냄새. 지독한 냄새로 숨이 막힙니다. 아우 여기 너무 독해. 여기 신고 안 하시고 지금 하시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좁은 철장에 갇힌 어미개들. 철망 아래로 치우지 않은 배설물이 악취를 풍깁니다. 하수구는 어디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저 바깥에 땅으로. 수쳇구멍으로 내려가는 오폐수.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번식장의 오폐수 배출은 불법입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기 위해 철망으로 만든 바닥. 어미개는 감금 스트레스로 미쳐 빙글빙글 맴돌기만 합니다. 이 철장에서 어미개들은 발정 유도제를 맞고 평생 동안 새끼를 낳습니다. 철장 앞엔 출산일과 낳은 새끼 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어미개는 5년 동안 새끼를 30마리 낳았습니다.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죠. 기본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불법 번식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당당합니다. 마치 어떠한 제재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초약. 저기 들어보세요. 그 입구만. 법적인 사항은 없어요. 사실 법적인 사항은 어떤 개선이나 이제 지도 이런 것만 좀 할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불법 영업인데. 아니잖아요, 미신고니까 폐업을 고발하실 수 있잖아요. 네. 고발해야죠. 고발. 와가지고 이거 하긴 하셨잖아. 그러면은 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건 안 하시는. 어떻게 할 건가는 그거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보고드려야 네네. 그래야지 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지 마라 하고 그다음에 이거 격리부터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 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격리까지. 이 그린벨트라면서요. 네. 그 그린벨트 참 봐요 지금. 아까 지금 오펜스 같은 거 봐요. 내가 동물 생산업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 동물 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할 영업장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수시설, 정화시설, 그리고 격리실 같은 경우에도 동물의 크기에 비춰서 2배, 1.5배 높이는 동물이 2발로 섰을 경우에 안 닿는까지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담당 공무원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기준에 대해서 지키려는 그런 의지도 없는 것이고. 뒤쪽으로 지금 개 키우시는 거 맞으시죠? 바로 옆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안은 캄캄한 어둠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이 무서운 어둠 속에 강아지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 이곳 역시 강아지 공장입니다. 햇빛도 바람도 없는 곳. 어미 개들의 발밑 철장 아래에는 썩은 배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너무 어둡지 않아? 덥지가 돼. 불 켜놔요. 전기가 켜놔야 불을 꺼. 불이 켜지고 유난히 불안해 보이는 어미 개 한 마리. 그런데 이마에 다친 상처가 보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금 상처가 난 거죠? 자기 참으라고 이런데 이 세간이 탈출하려고요? 얘가 저 새끼 달라고 난리 내서 그래. 새끼에게 가기 위해 철장을 수없이 들이받아 생긴 상처. 새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철장에서 대여섯 발자국. 그곳에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어미 젖을 떼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강아지들입니다. 얘네 지금 한 3주에서 4주 됐는데요?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 몸집이 커지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젖을 먹지 못합니다. 새끼 언제? 스테이크가 뛰려고 잘 커요. 안 그러면 다 커버려. 굶는 새끼들에게 젖을 주지 못하는 어미개는 제 이마가 아픈 줄도 모릅니다. 얘를 잠깐 이렇게 소독해 줄까요?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소독을 조금. 아닌데 내가 해. 네, 소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곳엔 그동안 어떠한 치료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일 뿐입니다. 괜찮아. 이대로 두면 계속 철장을 들이받아 상처가 깊이 패일 위기 상황. 하지만 불법 번식장이어도 동물들의 소유권은 번식업자에게 있습니다. 가까스로 설득을 한 후 일단 어미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괜찮아. 아직 어리네요, 얘도. 괜찮아. 아, 무서워하지 마. 밖에 나올 일이 없지? 어미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3살 남짓. 새끼한테 가려고. 이곳에 팔려온 후 처음으로 어두운 철장 밖으로 하지 마. 나왔습니다. 철창 밀지 마. 아프니까. 아니 근데 얘가 지금 새끼한테 가려고 그 철창을 계속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탈출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좀 새끼랑 같이 있게 해주고. 저기 애기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20일? 20일은 넘었어. 20일 넘었고. 한 달 다 돼. 그럼 언제 경매장 언제 저기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하실 거예요? 저 애기들은? 이제 밥 먹으면 데려가지. 제가 지금 여기를 철창으로 애기한테 가고 싶어서 하느라고 여기가 까졌잖아요. 그래요. 저희가 데려갈게요. 얼마? 시세 빨리 드릴게요 다. 그러면. 시세 촌놈 20만 원, 암놈 20만 원, 30만 원가. 아 알겠어요. 그렇게 해드리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는 20만 원 줘서 야. 어미와 새끼를 만나게 하려면 업자가 요구하는 값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번식장에 대한 처벌은 기껏해야 벌금 100만 원 이하. 이곳에 놓고 가면 곧 경매장으로 팔려갈 강아지들. 어미개는 다시는 이 새끼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강아지들은 아직 어미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2개월은 따뜻한 어미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야 하죠. 그 새끼들을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어미의 젖을 빨리 떼고 이제 그 경매장으로 넘어가야지 펫샵에 갔을 때쯤에 이제 작고 귀엽고 이제 한 6주, 7주 뭐 이런 강아지를 진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어미와 새끼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철장에서 눈도 못 뜬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어미개. 이 어미개도 곧 새끼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새끼를 낳아야 하죠. 임신을 하려면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어미개 한 마리.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합니다. 새끼 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지금 아직 잠시만요. 여기 여기 약간 피가 나오거든요. 치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게. 근데 얘 멀잖아 이게 또. 2, 3개월 있으면 발전되고 나 이거. 얘살 빼면 돼. 살도 열이면 다 빠져. 분명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 새끼는 사라지고 병든 몸으로 다음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견들은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새끼를 낳다 보면은 그만 건강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뭐 5살, 6살 때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정말 새끼를 뽑아내는 기계처럼 살다가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강아지 공장에서 폐견이라 불리는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는 어미개를 구조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새끼 못 낳는 그 개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폐견이 된 어미개는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값에 어디론가 팔려갑니다. 이제 중성화 수술도 시키고 이제 주기적으로 배송해서 그런다고요. 몇 가지 뭐 어디 가서 뭐 하든지 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뭐. 이게 아주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피부 질병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출산을 한 걸로 굉장히 이게 늘어나 있고. 나이는 많아야 5 내지 6살.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태 조사와 긴급 구조를 마치고 다음 번식장으로 떠날 차례. 가자. 버림받은 어미개를 안고 떠납니다. 바람 처음 쐬봐? 바람 처음 쐬보지? 햇빛 처음 보지? 아이고, 우리가 이거를 상상이나 했겠어? 햇빛을 처음 보고 바람을 처음 맞이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 정말 상상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아우, 속상해, 속상해. 햇빛도 바람도 닿지 않는 곳에서 평생 새끼를 낳아 버려지는 삶. 어미개들의 삶입니다. 약 전국에 3,000에서 4,000개 정도의 불법 번식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장으로 일단 다 작연, 즉 새끼 강아지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펫샵으로 팔려나가는 거죠. 일주일에 약 5,000마리.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강아지들의 수입니다. 15만?
이 많은 강아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팔려가는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의 엄마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펫숍에서 강아지를 사는 것은 강아지 공장에서 고통받는 어미 개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 불법 번식장으로 가는 길. 입구에 간판까지. 사람은 저기서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이번에도 여기서 시 사시는 것 동물보호감시원이 동행합니다. 사장님. 주인입니다. 아 거기 이차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막 들어가지 말아요. 아니시라고요? 아니 그거는 10년 넘었어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럼 시청에서 나왔다는데 시청에서 그러면 등록을 하라 신고를 하라. 안 했으면 얘기도 안 해요. 거기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 산꼭대기 개기는 살 천재예요. 거기 한두 집이 아니에요. 산에는 막 이게 번식견이요? 아니면 식용견이요? 번식견이야 이런 거 식용견은 다 치워버리고 그건 뭐 애완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강아지 없어 못 팔고 그게 강아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어디다 파느냐도 모르겠어요. 다 여기서 못 팔아. 이곳 역시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번식장. 먼저 강아지들의 상태를 조사해야겠습니다. 철장 안에서 다리를 저는 어미 개를 발견했습니다. 발을 전혀 디디지 못해요. 보면은 이쪽 왼쪽 뒷발을 디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철망에 발이 빠져 다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새끼 낳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죠. 눈 좀 떠주세요. 얘도 안과 치료가 일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얘가 지금 이게 눈이 적출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얘를 못 팔고 빼놓고 키운 거예요. 그 치료를 해야죠. 이 상태로 놨다가는 더 악화될 수 있는데 그 얘는 다리를 저잖아요. 다 미용시켜서. 네, 아니죠. 미용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 아니잖아요. 혀가 밑으로 말리잖아, 밑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 네. 그리고 저 옆에. 어디선가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 비닐하우스. 텅 빈 철장들을 지나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이거 어떡해. 얘네 어떡해. 얘네. 잠깐 보세요. 충격적인 모습을 한 강아지 3마리. 더러운 털이 누더기처럼 엉겨붙어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왜 이곳에 갇힌 것일까요? 새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 그 푸들은 초경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불임인 것 같아요. 그 세 아이 모두 다 암컷이었고, 그런데 털 상태는 최소 1년 이상 털 관리를 안 한 털 상태예요. 그런 걸 보면 생식 능력이 안 돼서 그쪽으로 열외되어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악취도 심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방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내버려진 거예요. 여기 물도 전혀 없고 물은 24시간 제공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완전 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똥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방치가 된 것 같아요. 최소 뭐 2, 3주는 된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한데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죠 지금. 꺼내세요. 선생님 꺼내서 진료 들어가세요.
이번엔 명백히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상황. 주인의 허락 없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살면서 사람의 손을 거의 안 탔기 때문에 괜찮아. 사람 손을 전혀 안 타는 애예요. 심장이 지금 미친 듯이 뛰네. 손바닥에 느껴질 정도로. 가자. 응, 가자. 아까 가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텅 빈 비닐하우스. 두려움에 떨던 강아지들이 구출됐습니다. 눈은 털에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람의 냄새가 이곳이 다른 세상임을 알려줍니다. 이날 구조된 강아지는 모두 13마리. 이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 공장의 철장 안에는 아직 수많은 강아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번식장이 전국에 4,000개, 3,4,000개잖아요. 근데 하나 번식장이 대충 100마리에서 150만이라고 치고 그러면 4,000개라고 쳐도 40만이에요. 한 번식장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나머지 39만 9,900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같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 철장 안의 삶이 어떤 줄 알면서도 데리고 오지 못한 아이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는 말. 이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길을 가시다가 펫샵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강아지들의 모견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바랍니다. 구조된 어미개와 새끼들은 동물보호 시민단체에서 보호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새끼에게 가기 위해 머리를 철장에 부딪혔던 어미개입니다. 얘 나이 어리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4살, 3살? 딱 지금 막 배밀이하는 딱 그 시점에. 여자가 나. 다행히 새끼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우쭈쭈쭈쭈 남자가 둘. 겨우 3-4살 먹은 어미개. 나이에 비해서 수유 경력이 좀 많아 보여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새끼를 낳았던 것일까요? 물도 음식도 없이 철장에 갇혀있던 녀석. 엉킨 털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던 녀석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흔드네요. 괜찮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얼굴도 주먹만 하고 주먹보다 더 작아요. 일단 빨리 뛰고 싶어. 막 뛰고 싶어. 땅을 처음 밟아보는 이 녀석.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녀석이 그동안 어떻게 갇혀 있었을까요? 어디 한번 안아보자. 아이고 예, 예뻐라. 좋아. 아이고 어머 아유, 막 아주 너무 신나가지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거 다 움직이고 싶지. 아야야야. 지금 녀석에게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아이도 텅 빈 비닐하우스 철장에 갇혀 있었죠. 아직 두려움에 떠는 표정. 누더기처럼 엉킨 털을 밀자 마르고 여린 속살이 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 그런데 바닥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가늘게 떨고 있는 다리. 철장 밖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뜰장은 계속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합니다. 포복하듯 낮은 자세. 피잖아요 이제 좀. 흔들리는 철망을 디디려면 이렇게 걸어야 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도 힘차게 뛰어놀 수 있을 테니까요. 강아지 공장 취재 후 해당 시에서 보내온 조치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후 관련 부서에 통보, 상급기관에 보고, 관계기관 협의. 이 문서에 희망을 걸기에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은. 다시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미개는 새끼에게 평화롭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마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바람 좋은 오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비너스 옥상 이거 마당으로 아니야. 소풍을 나왔습니다. 따니 그새 몰라보게 밝아진 얼굴들. 따니. 생전 처음 이름도 생겼습니다. 라니입니다. 라니는 곧 가족이 생깁니다. 얼마 전 입양이 결정됐죠. 아이고 소변 밟았네.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해 버림받았던 주황이. 처음보다 상처가 많이 아물었습니다. 이게 빨리 피부도 다 나아야지. 응? 그래서 좋은 집에 가서 살자. 응? 주황이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남은 시간을 함께할 따뜻한 가족이 곧 찾아오겠죠. 온도가 좋긴 좋구만. 올라오자마자 하나 보여주고. 여성한테 좋다고요? 이렇게 딱딱 밟고 지나가면은 아무도 나물이라고 모를 거야. 약이다. 이거 먹어봐라. 이거 좀 먹어봐라. 약이다. 맞아. 이리 앉으라.